반가워요, 고은손님들. 손쌤입니다. 손샤인의 라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네,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자극을 주는 그러한 선생님의 나 때는 어땠다 라는 시리즈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손쌤은 공부에 필살기가 있었나요? 네, 뭐 이런 필살기가 있었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에 있어서 필살기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일격에 빡 적을 제압하는 막 이런 멋진 한 방에 하는 그런 거 없다. 필살기 없다. 네, 허무한가요? 네. 필살기라는 것이 있나 싶어 공부에. 네,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공부를 정말 끝까지 해봤거든. 선생님이 현역으로서 내가 정시 파이터였거든. 몇 번 말했는데 강의에서 수시 카드를 다 버리고 정시로 도전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후부터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느 대학을 가든 난 후회 없이 말끔히 끝내겠다라는 마인드가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공부했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고은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이 나는 마음에 듭니다. 뭐냐면 희비가 엇갈린 부분인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잘 모르고 졸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알겠다 막 이런 건데요. 일단은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해당을 해야겠지. 그림상에서 위쪽에 해당하면 안 돼. 일단 이거 진짜 중요한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이든 선생님의 수업이든 메가에서 뭐 인강을 듣는 뭐 수업이든 뭐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존다. 대학 못 가는 거지. 근데 난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어. 두 번째, 모른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떨까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근데 나는 모르는 걸 못 견뎠거든. 내가 왜 몰라야 돼? 내가 알아야지. 그래야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오면 풀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잡고 늘어지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수를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리스트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하는가가 곧 대학에 갈 가능성과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얘들아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초등학교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을 거야.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대입에 성공한 선배들 있지. 나도 그렇고. 물어보잖아? 다 똑같이 이렇게 생활했다고 해.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어. 막 새벽 3, 4시까지 막 코피 흘리면서 밤새서 공부했다 라는 고은손님 치고 대학자에 가는 사람 못 봤거든. 선생님이 러셀에서 10년 차인데 그렇게 공부해선 대학에 갈 수 없어.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과 생활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딱 돼야 되고 특히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취한다라고 하면 하루 평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건데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니들이 자고 있어야 돼.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선생님이 출강하고 있는 최상위권 러셀 기숙은 아이들이 여지없이 100이면 100, 200이면 200, 500명이면 500 전원 전부 6시 반 때 일어나고요. 저녁 10시 이후에 자요. 최상위권 러셀 기숙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어? 아니야. 충분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야 너희들이 수능 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 자체가 무너졌다. 공부 시작하면 안 돼. 이것부터 해야 돼. 나도 고3 때 새벽까지 공부한 거 단 하루도 없어. 근데 나 서울대 갔거든? 어떻게 갔을까? 깨어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왜 새벽에 가가지고 불을 태워? 새벽 동안 막 공부하는 친구들 치고 낮에 병든 닭처럼 졸다가 선생님이 전달하는 중요한 거 놓치고 손쌤 수업 시간에 필기하라는 거 못하고 이러다가 수능 뭐 망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수면 시간 꼭 칼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저는 예를 들어 막 밤에 새벽까지 릴스 보고 틱톡 보고 막 이래서 수면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인 처방을 드릴게. 하루를 꼴딱 새.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올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고은손님들 보면은 잘못된 사례죠.
수능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급하게 수면 패턴을 지킨다. 그거 수능 날에 발휘 안 돼. 내 몸속의 DNA 속에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리듬이 자리 잡는 데는 몇 달이 걸리거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깨어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전문가가 아니야. 프로답지 못해. 여러분들 프로가 돼야지. 그치? 자,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뭔 얘기냐? 수업은 대충 듣고 자습관에 가서 내가 스스로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인드면 영원히 못한다는 거야. 수업 때 뭐 단과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죠, 한 번에. 혹은 인강 고온 손님들은 본인의 계획대로 인강을 들을 거지. 수업을 들을 때 거의 많은 걸 외우려고 하세요. 수업 때 정말 정신이 말짱해야 돼. 네, 많은 걸 외우려고 하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신도 수능도 고3 때 되게 잘 나왔었는데 이게 그렇다. 정시 파이터들의 조금 뭐랄까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 수업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시 파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학교 수업은 그닥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수업도 있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니 막상 시간이 아깝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허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습하는 걸. 그러한 분위기의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는 그런 마인드였어. 수업을 들을 거면 완벽하게 확실히 들어버려. 저 수업 1시간 동안 50분 정도 하죠. 고등학교는 한 수업이 50분 정도 수업에 최대 집중해서 내가 하나라도 수능에 얻어갈 것이 있다면 나는 목숨 걸고 듣는다. 이런 마인드로 학교 수업을 들었거든. 인강 같은 걸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인강을 들을 때 지금 들을 때는 설렁설렁 막 배속도 하고 막 이렇게 대충 듣고 자습관에서 다시 내가 정리해서 공부한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못해. 수업을 들을 때 최대한 내가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최대한으로 들어야 돼요. 선생님 필기하라는 거 필기하고 나 같은 경우는 개념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필기를 하고 꼭 우리 고은 손님들에게 스스로 리뷰해서 수업 때 외우라고 시켜요. 시간을 줘요. 그때 정말 최선으로 외워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업 때 최대한 외우잖아? 그럼 자습관이나 스카이 돌아가서 내가 다시 볼 때 너무 좋아. 기억이 나거든. 이거였잖아. 이거 문제 풀리네? 나도 풀리네? 라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고 혼자 공부할 때 그 효능감이 다시 책을 펴게 만들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또 공부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때 최대한 들어야지. 수업 때 졸거나 설렁설렁 하거나 그런 친구 치고 대학에 잘 가는 친구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필살기라면 네, 필살기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희들이 많잖아. 국수형 암기량 꽤 있죠. 사탐, 과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 팁을 드리면 내가 별짓 다 해봤거든. 선생님이 고3 때 라떼 얘기를 해주면 라떼는 말이야 얘들아 사탐, 선생님 문과잖아. 사탐 과목이 4개였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4개였어. 다 상대평가였어. 근데 내가 그때 뭘 선택했냐면 경제, 윤리와 사상, 국사, 근현대사를 선택했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최악이지. 국사, 근현대사. 지금 너희들 한국사 절평으로 보잖아. 근데 우리 때는 국사, 근현대사가 상대평가 선택 과목이었다니까? 한국사라는 긴 역사 과목을 국사, 조선 후기까지 국사,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근현대사로 나눠서 각각 상대평가를 봤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지엽적이고 자세하게 물어봤겠어. 암기 과목인데. 정말 암기에 대해서는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많이 고통을 느끼면서 했거든. 별짓을 다 해봤어. 막 그림도 그려보고 만화도 그려보고 그리고 막 별짓 예를 들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 선생님이 수능을 2005년에 봤는데 너무 오래됐다. 2005년에 봤는데 그때 공부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근현대사에서 독립전쟁 파트. 우리 선조들이 너무 열정적이었던 거지. 물론 너무 존경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독립단체가 너무 많았어. 그것도 항상 그 독립단체에 독립, 대한, 협회, 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근데 그걸 되게 자세하게 물어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이었나? 아무튼 그런 거였을 거야.
그게 어떤 그 지역의 루트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만화를 그렸어요. 외우려고. 어떻게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만화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김좌진 장군이라면 청산리 대첩을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 말풍선까지 그려가면서 그 주요 출제되는 그런 지역과 전투 이름을 말풍선에 넣어가면서 만화까지 웹툰까지 그려봤다고 내가. 근데 다 필요 없더라고. 암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 알려줄게. 뭐냐면 말하면서 쓰면 돼. 이것만 한 게 없다. 강사들이 왜 줄줄줄줄 그렇게 과목을 잘 전달할까? 말하면서 쓰기 때문이야. 강사 1년만 하잖아. 그럼 그 과목에 통달하게 돼. 이유가 뭐야? 말하면서 써서. 머릿속에 진짜 잘 남거든.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암기는 내가 비추하는 게 자습관에서 조용한 데서 그냥 동글동글뱅이 치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머릿속에 넣는다. 백날에도 잘 안 들어와. 막 영단어 이런 거 많이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습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편한 옷을 입고 샤워까지 해. 그리고 나서 나는 사탕을 하나 샀어. 사탕을 하나 물어. 그 사탕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말하면서 쓰는 거야. 집에서 혼자 방에서. 내가 오늘은 죽어도 이 단어 수거 5개씩은 외워야겠다. 오늘은 죽어도 이 수학 공식은 꼭 외워야겠다 하면은 필살기란 필살기지 3번은. 네. 그래서 그 사탕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말하면서 쓰잖아. 그러면 말하면서 쓰면 한 번에 4번의 자극이 뇌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암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기억이 오래가. 말하지. 그걸 내가 듣지. 쓰지. 쓰는 걸 내가 봐. 한 번에 4번의 자극이 오니까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탐구 과목의 암기량을 고3이라도 좀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 그리고 4번째는 공부할 때 밑바탕이 되는 자존감, 효능감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감정이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 10대 때는 이런 감정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존감, 효능감 이런 거지. 와, 나도 하니까 푸네? 그래서 우리 고은손님들이 선생님 도표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도 선생님 쉽게 가르치니까 막막했던 도표가 실제로 뚫리고 풀릴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더 풀고 싶어 하더라고.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자존감, 효능감은 내가 봤을 때 타인이 높여주거나 길러주는 건 좀 단기적인 것 같아. 뭐 강사가 되게 막 좋은 말을 막 쫙 해줘. 그럼 그 당시에는 쫙 오르지.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자존감, 효능감 같은 경우는 자습량으로 채우는 거야. 이거 결국에 너희들이 구모 끝나고 파이널쯤 가면 이거 정비례 한다라는 걸 느낄 거야. 이거는 확실해. 내가 느꼈기 때문에. 자습량으로 채우는 거야. 나의 공부량으로 채우는 거야. 자존감, 효능감은. 선생님이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고3 때 9월 모의평가에 성적이 떨어졌었어. 수학이 등급이 2개가 떨어졌어. 수학이 2개가 떨어졌어. D-Day 100도 깨진 시점에 9월 모의평가에서 내가 정시 파이터고 수시카드 다 버렸는데 수학 등급 2개 떨어졌어. 너희도 어떨 것 같아? 한 3일간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 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불안하고. 근데 3일 후에 내가 결론에 도달한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백날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봤자 결론은 똑같아. 내가 대학에 갈 거면 자습관에 다시 돌아가야 돼. 공부해야 돼. 예전과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 선생님 고3 때 하루 10시간 이상 순공 시간을 뽑는 게 매일 목표였거든. 달성하는 날도 있고 못 달성하는 날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가 그 목표를 향해서 꼭 꾸준히 갔고 수능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한 200번 넘게 했을 거야. 정시 파이터니까. 수능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는데 9월 모의평가가 그렇게 좀 망치고 3일 정도 괴로웠다가 다시 완전 회복했거든. 그리고 자습관이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부했거든. 그리고 성적이 올랐어, 수능에서. 그 근저에는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자습량, 이게 내 마음속에 야, 이 정도로 네가 했는데 너 못해도 이 대학은 가지 않겠니? 라는 그 자존감이 형성돼 있더라고. 그동안 공부를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오래 했었던 터라 그런 게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너는 하면 될 거야 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 근데 그건 생각해보면 남이 준 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
고3이 돼서 자습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너무 성실히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습량이 모여서 너는 될 거야 라는 그 근저의 자존감과 효능감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 중에 이제 뭐 절반 이상 나는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고치면 돼. 지금은 이제 아직 2월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라떼는 그랬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나는 1번을 너희들이 학기 초부터 잘 지켰으면 해. 얘들아. 이거는 수능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야. 기본 조건이라고. 깔고 가는 거야. 생각해봐. 이걸 잘 지켜야 오전에 컨디션이 짱짱하잖아. 국수를 잘 볼 수 있어. 오전에 막 병든 닭처럼 졸아. 막 그러다가 오후에 막 정신이 깨가지고 사회문화는 만점 받고 국수에 5등급이야. 어떤 대학이 원해?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오전에 사실 수능은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 있죠. 국수를 보니까. 그때 최고의 기량, 나의 실력을 발휘를 잘 하려면 이것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현강에서 이 1번을 지키는 것이 워크북 몇 페이지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고은소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듣고 조금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의 라떼 이야기 좀 들을만 했나요? 2005년에 수능을 받고 그때 사탐 4과목을 치렀던 진짜 고민도 많고 또 욕심도 많았던 그런 수험생이었는데 다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 뭐냐면 지금 현재가 매우 괴롭고 안 갈 것 같고 시간이 막 긴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더 N수들은 더 그런 감정에 매몰될 수 있는데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산 같았던 수능이라는 이벤트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믿으면서 우리 고은서님들 하루하루 길지만 지루하지만 잘 버티다 보면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을 가기 위해서는 현명한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거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샤인의 라떼 시리즈 2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고은소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편에서 뵐게요.